여러분, 지금 우리는 손바닥 안에 작은 기계 하나로 전 세계 어디든 1m의 오차 없이 찾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추를 600년 전으로 되돌려 볼까요? 내비게이션은커녕 가로등 하나, 표지판 하나 없던 조선의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낯선 길 위에서 해가 진다는 것. 그것은 곧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길목마다 도살인 산적들의 칼날. 길을 잃는 순간 당신은 호랑이의 한 끼 식사가 되거나 차가운 산속에서 고립되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정겨운 고갯길이었던 곳이 밤이 되면 지옥의 입구로 변했던 시절. 길은 곧 생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공포의 길 위에서 조선인들이 현대의 GPS만큼이나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드라마 속 암행어사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헤매지 않고 정확히 탐관 오리의 관하로 들이닥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퀴의 회전수를 계산하는 정밀 기계, 그리고 전국 십리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점을 찍어두었던 조선판 T맵의 실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길을 닦았던 군주들과 한 남자의 미친 듯한 집념이 만들어낸 조선. 빅데이터의 잔혹하고도 위대한 비밀을 오늘 파헤쳐 봅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선비들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친 집신 안감은 사포처럼 발등의 살점을 갉아먹고 며칠을 걷다 보면 발가락 사이로 진득한 피와 땀이 뒤섞여 흐르죠. 하지만 조선 정부는 단순히 백성들의 고생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전국을 6대로는 등급 시스템으로 분류했습니다. 현대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개념이 이미 600년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죠. 1로는 의주로, 2로는 경상으로 하는 식으로 정밀하게 도로망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을 집약한 기적의 수레를 발명합니다. 바로 기고차입니다. 기록할 귀, 북고, 말 그대로 거리를 기록하여 북을 치는 수레라는 뜻입니다. 기고차는 현대의 주행거리계와 똑같습니다. 수레 내부에는 지름이 다른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수레바퀴가 돌 때마다 이 톱니들이 맞물려 돌아가며 거리를 계산했죠. 0.5리를 가면 수레 위 인형이 종을 치고 10리를 가면 북을 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이 기고차를 만들기 위해 장영 씨를 포함한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길의 너비까지 법으로 정해둔 것이죠. 대로인 1급 도로는 약 7m, 중로인 2급 도로는 약 4m로 규정했습니다. 기고차는 이 표준화된 길 위를 달리며 전국의 거리를 오차 없이 수치화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측정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홍수로 길이 패이거나 새로운 지름길이 생기면 관원들은 다시 기고차를 끌고 나가 거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오늘날 구글이나 카카오의 지도 차량이 전국을 누비며 실시간 도로 상황을 갱신하는 것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거리 데이터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국가 데이터를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마을 어귀에서 귀괴하게 웃고 있는 장승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장승을 그저 마을을 지키는 미신적인 존재로만 보았지만 사실 장승은 조선의 로드사이드 텍스트 데이터였습니다. 장승의 몸체에는 현재 위치와 다음 주요 거점까지의 방향, 그리고 남은 거리가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나그네들은 이 장승을 이정표 삼아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조선 특유의 역참 시스템이 결합하면서 조선판 T맵은 완성됩니다. 30리마다 설치된 역참은 현대의 고속도로 휴게소이자 통신 허브였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가 탐과 오리를 잡기 위해 전국을 누빌 때 그의 허리춤에 있던 마패는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참이라는 국가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키였습니다.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숫자는 데이터 처리 속도, 즉 이동할 수 있는 속도를 결정했습니다. 오마패는 요즘으로 치면 가장 빠른 초고속 O5 네트워크 접속권이었던 셈이죠. 어사가 역참에 도착해 마패를 제시하면 역졸들은 즉시 가장 팔팔한 말을 내주어 정보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국가의 관리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전체적인 지형을 알지 못한 채 장승 하나에 의지해 길을 걸어야 했죠. 이 정보의 비대칭을 깨기 위해 나타난 인물이 바로 고산 김정호입니다. 그는 전국에 산재된 장승의 데이터와 국가 기밀인 지리지의 기록을 수집해 대동여지도를 완성합니다. 지도 위에 10리마다 찍힌 점은 성인 남성의 1시간 보폭을 계산한 것으로 백성들이 해가 지기 전 주막에 도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알려주는 생존의 눈금이었습니다. 대동여지도의 진짜 혁신은 그 형태에 있습니다. 가로 3.8m에 세로 6.7m나 되는 거대한 지도를 들고 여행을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김정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를 22층으로 쌓인 분첩식, 즉 접이식 체계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있는 지역의 천만 소매 속에 넣고 다니다가 길 위에서 필요한 부분만 착착 펼쳐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이 스마트폰에서 지도 앱을 켜고 손가락 2개로 화면을 확대하는 방식과 기능적으로 완벽히 동일합니다. 김정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사용자 경험 디자이너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를 만드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보수적인 관리들은 지도를 국가 기밀로 여겼습니다. 적국의 지형 정보가 넘어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였죠. 실제로 김정호가 대역죄로 몰려 고초를 겪었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정호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권력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보다 백성이 길 위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목판을 깎으며 정보를 대중화하려 노력했습니다. 대동여지도가 목판본으로 제작된 이유도 대량 인쇄를 통해 더 많은 백성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정호의 칼끝이 나무판을 파고들 때마다 조선의 폐쇄적인 정보 시스템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울국립중앙박물관 한편에 보관된 대동여지도 목판을 보십시오. 그 정교한 칼끝의 흔적은 단순히 땅의 모양을 판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굶주린 짐승의 위협 속에 방황하지 않기를, 정확한 정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당당히 나아가기를 바라는 따뜻한 휴머니즘의 결정체였습니다. 첨단 위성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발걸음과 기고차의 톱니바퀴 회전수에 의지해 팔도 강산을 하나로 연결했던 조선의 집념. 그들이 개척한 그 길 위에 오늘날 세계 최고의 IT 강국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쉽게 누르는 내비게이션의 우회전 안내 뒤에는 집신이 다 닳도록 산천을 누볐던 이름 없는 나그네들의 땀방울과 김정호의 고독한 칼질이 녹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스마트폰 대신 대동여지도 한 첩만 주어진다면 낯선 세상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찾아낼 용기가 있으신가요? 시대를 앞서간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역사의 위대한 길을 잇는 소중한 이정표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